요양면의 미국 주식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템퍼스 AI 갖고 왔는데요. 최근의 상황과 작년 4Q 실적 발표 있었죠? 어닝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주가 관련입니다. 종가는 49.87달러로 마감했고요. 현재 MDD 값은 마이너스 44.53%입니다. 요즘 주요 종목들의 대부분의 MDD 값이 대부분 적게는 마이너스 30%, 많게는 마이너스 40% 훌쩍 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템퍼스 AI도 그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전고점까지 다시 도달하려면 약 80% 이상 상승을 해야 되고요. 요즘 전반적인 분위기가 각 종목별로 잘하고 못하고도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이 흐름에 따라서 많이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죠. 어제 하루는 그래도 5.72% 상승을 했고요. 장 초반에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후에 꾸준하게 우상승을 한 하루였습니다. 퍼포먼스 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은 3.77% 상승을 했고요. 한 달 동안은 마이너스 43%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MDD 값하고 지난 한 달 동안의 마이너스 폭하고 거의 비슷하죠. 전반적으로 시장의 관세 영향에 의한 구조적인 하락으로 생각이 들고요. 개별 종목으로는 큰 악재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마이너스 0.26%, 현재 주가가 6개월 전후로 회귀한 모습이고요. 그래도 YTD 이거는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 값은 47% 상승한 모습입니다. 먼저 주가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주봉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르고 내림의 폭이 심했죠. 하지만 크게 보면 상단을 잇는 선은 우상향이고요. 하단을 잇는 선도 우상향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큰 채널에 갇혀 있는 모습이죠. 일봉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큰 채널에 갇혀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이 연결되는 이 라인이 현재의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말씀드렸던 이 채널 안에서 주가의 흐름은 트라이앵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고점에서 이 저점으로 내려왔죠. 여기에 고점은 그 전의 고점보다 높은 상태고요. 이 부분의 저점은 그 전의 이 부분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이 트라이앵글 파동으로 보아서 요 지점, 요 저점에서 이제 상승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 주가의 형태이고요. 트라이앵글 파동으로 봤을 때 그런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전문가들의 포캐스트 한번 볼 건데요. 먼저 애널리스트 레이팅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에 12명의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평균치한 값인데요. 물론 그동안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100% 믿기보다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7명의 애널리스트들이 홀드 등급을 주고 있고요. 5명은 스트롱 바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바이 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 평균치인데요. 이 지점이 현재의 지점이고요. 요 47.17 커런트라는 건 어저께 데이터가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데이터로 보여지고요. 가장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곳은 55 US달러 정도이고요. 가장 높은 곳은 74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는 64.22불 정도이고요. 트라이앵글의 위치를 보면 아래쪽에 빨간 트라이앵글은 없죠. 하락을 예상하는 곳은 없고요. 대부분 기관들은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근에 목표 주가를 제시한 곳이 세 곳인데요. 3월 3일 날 B of A Security라는 곳에서 60불 제시했고요. 3월 4일은 파이퍼 샌들러에서 55불, 기존의 70불에서 좀 낮췄네요. 제시를 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3월 6일 날 모건 스탠리에서 50불에서 60불로 올렸죠. 그리고 바이 등급 제공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테저 사반트라는 분의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 의견이고요. 목표 주가는 60불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멘트는 템퍼스 AI를 헬스케어와 데이터 AI의 교차점에 있는 독특한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거고요. 템퍼스 AI의 플랫폼이 제약회사들의 연구 개발을 더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 긍정적인 이야기죠. 템퍼스 AI의 토탈 어드레스블 마켓, 그러니까 템퍼스 AI가 플레이하고 있는 시장의 총 사이즈를 1,900억 달러로 추정을 했고요. 템퍼스 AI의 확장 가능성을 매우 크게 평가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이야기죠. 또한 템퍼스 AI의 AI 기술과 데이터 플랫폼이 정밀 의료 분야에서 가지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 매우 높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3월 초 이때는 아시다시피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템퍼스 AI의 주가를 오히려 올렸다라는 점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템퍼스 AI의 재무 상황 간략하게 먼저 보고 4Q 어닝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마켓캡은 8.59 빌리언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EPS는 마이너스 4.75, 아직 적자죠. PSR은 11.03 배수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적자니까 PER은 아직 나오지 않죠.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매출은 꾸준하게 쿼털리로 늘고 있고요. EQ에서 넷 인컴이 큰 폭의 마이너스였죠. 이때는 투자 활동이 엄청났었고요. 지금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버뉴와 프로핏 관계인데요. 레버뉴는 이 정도고 매출 원가는 50%가 훨씬 안 되죠. 나머지 부분은 그로스 프로핏이고요. 운영 경비가 영업이익보다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요소 계산해주면 지금 현재 요 정도 적자 상태이죠. 템퍼스 AI의 유일한 약점이 요 운영 경비가 높다라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요 부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뉴 브레이크다운은 두 가지 제품군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너릭 유전체약 쪽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데이터 앤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라이센스 부분입니다. 현재 미국 한 곳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4Q 어닝 먼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레버뉴와 어닝 모두 미스를 했는데요. 전분기 대비 실적은 좋았습니다. 다만 시장의 기대치에는 레버뉴도 그렇고 어닝도 그렇고 살짝 못 미치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4분기 어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탈 레버뉴인데요. YOY 기준으로 35.85% 증가를 했고요. 그로스 프로핏도 약 50% 증가했습니다. YOY 기준입니다. 오퍼레이팅 인컴과 프리텍스 인컴 모두 증가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그로스 프로핏은 50% 증가를 했는데 오퍼레이팅 인컴은 8% 뿐이 증가를 하지 못했죠. 앞표에서 보여드렸듯이 오퍼레이팅 비용이 아직은 크다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판매하고 남은 이익 대비 운영 비용이 훨씬 많아서 그 부분을 깎아 먹어서 결국은 OP 인컴은 요 정도뿐이 증가를 못했다라는 의미이고요. 결과적으로 넷 인컴은 YOY 기준 74%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 인컴 스테이트먼트의 성적표를 보면은 대부분 다 좋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오퍼레이팅 인컴의 증가가 그로스 프로핏 증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점 말씀드렸지만 운영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고요. 이 부분 운영 경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로스 프로핏이 큼에도 불구하고 OP 인컴은 작다라는 의미죠. 템퍼스 AI의 숙제는 결국은 운영 비용을 어떻게 낮추느냐 그 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캐시플로우를 보면 첫 번째 운영 활동에 따른 캐시플로우는 작년 동기 대비 거의 비슷하죠. 살짝 많아졌습니다. 인베스팅 활동에 따른 캐시플로우는 현재 마이너스 43%이죠. 전년 동기 대비 이만큼 돈이 더 회사에서 나갔다라는 의미고요. 재무 활동에 따른 캐시플로우도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00% 정도입니다. 이만큼 돈이 작년 동기 대비 더 나갔다라는 의미죠. 캐시 프롬 인베스팅 액티비티가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템퍼스 AI가 자산의 구매나 사업 확장 또는 기타 투자 활동에 대해서 지출을 작년 동기 대비 늘렸다라는 의미고요. 이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단기적인 성장의 베이스를 다져나간다. 그런 의미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재무 활동에 따른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그만큼 현금이 작년 동기 대비 더 많이 나갔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은 빚을 갚았다든지 주식을 매입을 했다든지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기업이 외부 자금 조달을 줄였거나 기존 부채를 상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전반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이 오퍼레이팅 쪽에서는 약간의 현금 증가를 보였고요. 이 부분에서는 투자 활동에 따른 현금이 크게 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무 활동 쪽에서도 외부의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성장 전략과 단기적인 재무적인 안정성을 균형을 맞추고 있는 그런 노력들이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합니다.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먼저 재무 하이라이트입니다. 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약 35% 이상 증가한 206밀리언 달러 기록했죠. 만약 총이익은 전년 대비 약 50% 상승한 120밀리언 달러. 그 중에서 지노믹스 부분이 약 30.6% 성장을 했고요. 데이터 및 서비스 부분이 약 45% 성장을 하였습니다. 손실은 1,300만 달러로 그 전년도 4분기에 5천만 달러에서 많은 부분 개선이 됐죠. 조정 에비타는 마이너스 780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마이너스 3,500만 달러 대비 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운영 하이라이트입니다. 템퍼스 AI는 엠브리 제네틱스를 인수를 했는데요. 25년 2월 3일에 완료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FDA로부터 XT, CDX 등 진단기기를 승인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재무적으로 약 4,500만 달러의 보험 상환율을 확보를 한 효과를 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12억 4천만 달러로 상향했고요. 이거 작년 대비 약 80% 성장을 예상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올해 조정 에비타가 500만 달러 정도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작년 대비 약 1억 달러 이상을 개선을 한 부분이고요. 보통의 경우를 보면 조정 에비타가 먼저 흑자 전환이 되고 그 이후에 EPS가 흑자로 전환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조정 에비타가 흑자로 전환된다라는 것은 곧 EPS도 흑자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면 될 듯합니다. 또한 총 잔여 계약 가치가 9억 4천만 달러로 순수익 유지율이 140%에 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캐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인데요. 올해는 약 80%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22%, 후년에는 24%.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해 매우 성적이 뛰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 EPS입니다. 올해는 마이너스 0.68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많이 좋아지는 상태이고요. 내년에는 0.14 플러스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은 2026년도에 흑자 전환을 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죠.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올해는 조정 에비타가 흑자로 돌아서고 내년에는 EPS가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자 기업이므로 캐시 런웨이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여기 현금성 자산이 여기 있죠. 448 여기다 넣고요. 지난 분기의 순현금 유출은 마이너스 47입니다. 3개월 토탈이기 때문에 1개월 평균 하려면 나누기 3 해야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현재 캐시로 운영 가능한 개월 수는 28.6개월 정도가 나오네요. 내년에 흑자 전환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정도 캐시 런웨이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템퍼스 AI 관련 중요 소식이 있어서 하나 들고 왔는데요. 템퍼스 AI는 딥식스라는 회사를 인수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딥식스는 의료 및 생명과학 조직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연구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그 비용은 비공개적으로 인수를 한다라고 밝혔고요. 전반적으로 회사의 능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인수가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올해는 조정 에비타가 흑자로 전환되고 내년에는 EPS도 흑자로 전환되는 유망한 기업이다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요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